내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이 공업용 기름으로 만든 거였다고.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잖아. 당시엔 라면이 싸고 맛있어서 다들 하루에 한 번은 먹던 시절이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건강에 해로운 걸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는 우지파동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나도 처음엔 소기름이 뭐 어쨌다고 싶었거든. 이게 단순히 기름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기에 권력, 언론, 경제, 그리고 국민의 분노까지 다 얽혀 있어. 오늘은 198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식용유 스캔들, 우지파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그날의 충격적인 시작. 1989년 10월 17일 저녁 뉴스 시간에 KBS가 폭탄을 터뜨렸어. 라면 제조업체들이 식용기름 대신 공업용 쇠기름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거야. 이게 터지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지. 보도 이후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어. 우지란 무엇인가? 자, 그럼 우지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지. 우지는 말 그대로 소의 기름을 뜻해.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식용우지가 아니라 공업용 우지였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비누나 화장품, 윤활유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기름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공업용 우지가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식용유 시장에 흘러들어왔어. 그걸로 식용유를 만들고 다시 사람들이 먹는 튀김, 과자, 라면 등에 쓰였다는 거야. 이걸 누가 라면에 넣었을까? 당시 의심의 눈초리는 대형 라면 제조업체들, 특히 삼양을 포함한 몇몇 회사로 향했어. 당시 지목된 회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일단 그때는 모든 라면 회사가 한꺼번에 질타를 받았어. 이걸 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국민들은 단순한 식품 위생 문제를 넘어 우리를 속이고 위험한 걸 먹였다는데 더 분노했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상규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외쳤고 거리에 시위까지 등장했어. 그때만 해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이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식품 안전 이슈로 기록돼. 심지어 공업용 우지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좀 복잡했거든. 1980년대 후반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식품 산업도 엄청 커졌는데 그만큼 원가를 줄이려는 업체들의 욕심도 커졌던 시기야. 식용기름은 비싸니까 공업용 우지를 몰래 섞어서 비용을 아끼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공업용 우지가 유통되던 정황이 포착됐어. 1989년 10월 초에 경찰이 서울의 한 유통업체를 급습했는데 거기서 공업용 우지통이 발견된 거야. 그 업체가 라면 회사에 납품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사건이 점점 커졌지. 더 충격적인 건 이 우지가 어디서 왔냐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름일 가능성이 제기됐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버린 걸 한국에 몰래 들여와서 라면에 썼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정부는 급하게 식약처 전신인 보건사회부를 투입해서 샘플을 검사하기 시작했어. 근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국민들은 라면을 버리기 시작했지. 국민들의 반응과 정부의 대처. 뉴스가 보도된 날부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상상해봐. 마트에 가면 라면 진열대가 텅 비고 집집마다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쌓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사람들이 라면 먹으면 암 걸린다, 독이 든 거 아니냐며 공포에 떨었어.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라면을 끓이다가 냄새 맡고 기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야. 이게 과장이 아니라 당시 신문에 실린 얘기야. 라면 회사들은 발칵 뒤집혔지. 한 회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식용 기름만 썼다고 해명했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부인했는데 국민들은 이미 믿음을 잃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거야. 사람들이 라면을 안 사니까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도 라면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지. 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뛰어들었어. 보건사회부가 전국 라면 공장을 조사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공업용 우지가 섞였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지. 10월 말쯤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식용기름을 썼다면서도 일부 샘플에서 공업용 우지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어. 근데 이게 더 혼란을 부추겼어. 대부분이라는 게 뭔데? 일부는 어떤 회사인데? 사람들이 더 불안해졌다고. 결국 정부는 라면 제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몇몇 유통업체 대표는 구속됐어. 하지만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어느 회사가 잘못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한편 언론은 이 사건을 계속 파헤쳤어. 각 뉴스 채널들이 경쟁하듯 특집 방송을 하고 신문마다 일면에 우지파동 기사가 실렸지. 심지어 야당은 국회에서 정부가 식품 안전을 방치했다며 정권을 공격하기도 했어. 단순한 식품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발전된 거야. 진실은 어디에? 1989년 11월쯤 되니까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 결론은 이랬어. 공업용 우지가 라면에 대량으로 사용된 증거는 없다. 다만 일부 유통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라면 자체는 안전하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 정부가 업체들 감싸주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퍼졌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식용유 업체들은 줄줄이 영업정지당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 관계자 몇 명이 기소되고 해임됐지만 정작 사건의 진짜 책임자는 끝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허탈감은 컸어. 하지만 우지파동은 그냥 그렇게 잊히지 않았어. 이 사건 이후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제가 전면 개정됐고 정부도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게 돼.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 국민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의심하고 감시하는 눈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먹으면 되지 했던 국민들이 이젠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기 시작한 거지. 우지파동이 남긴 흔적. 제일 큰 변화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우지파동 전까진 사람들이 라면이야 그냥 싸고 맛있으면 되지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퍼졌어. 소비자들이 깐깐해지니까 정부도 식품위생법을 강화하고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표시를 더 자세히 하게 됐지. 지금 우리가 라면 봉지 뒤에 성분표 보는 습관, 그게 우지파동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돼. 또 하나는 기업 신뢰도에 대한 충격이야. 당시 라면 회사들은 이미지가 엄청 나빠졌고 그걸 회복하느라 엄청난 광고와 마케팅을 쏟아부었어. 농심이 신라면으로 다시 떠오른 것도 이 사건 이후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한 결과야. 그치만 소비자들은 기업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됐고 이런 불신은 이후 다른 식품 사건들에서도 계속 나타났어. 결론. 우지파동은 단순한 식용유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권력과 언론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부딪히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지. 이 사건은 잊히지 말아야 해. 왜냐면 먹거리 안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거든. 요즘에도 종종 식품 이슈 터지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지파동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누가 감시하고 있는가?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